어젯밤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5년 10월 11일 정말 악몽 같은 하루였죠. 자고 일어났더니 내 자산이 그냥 순식간에 녹아내린 거예요.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이거 피바다라는 말로도 부족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거대한 붕괴의 시작점, 그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을 찾아서 한번 같이 가보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날을 기억하실 텐데요. 정말 속수무책으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싶으셨을 거예요. 암호화폐 대폭락, 그 진짜 원인이 뭘까요?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단서는요, 정말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자, 먼저 그 폭풍이 휩쓸고 간 직후의 상황부터 한번 보시죠. 투자자들 모니터는요, 그냥 온통 시뻘겋했습니다. 붉은 바다라는 표현이 정말 딱이었죠. 그 충격이 대체 어느 정도였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볼게요. 보세요. 비트코인이 12%, 이더리움은 무려 15%가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몇 주, 며칠에 걸쳐서 일어난 얘기 아니에요. 단 하루, 정말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계좌 확인하고 진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충격적인 하락이었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모든 게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문제 때문에 터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원인을 찾으려면 우리 시간을 좀 되돌려야 합니다. 딱 12시간 전, 전혀 다른 곳을 봐야 해요. 자, 이제 퍼즐의 다음 조각을 한번 맞춰볼까요? 어떻게 암호화폐 시장의 붕괴가 저 멀리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그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공포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정말 한눈에 보입니다. 자, 시작은 뉴욕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 8시 30분, 딱 하나의 보고서가 발표되면서부터였어요. 그 충격파가 하루 종일 미국 증시를 강타했고요. 오후 4시에 미국 시장이 문을 닫자 그 패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전 세계를 돌아서 마침내 24시간 잠들지 않는 암호화폐 시장까지 덮친 거죠. 이건 완벽한 금융 전염병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킨 그 첫 번째 도미노, 그 방아쇠는 대체 뭐였을까요? 네, 바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을 이토록 공포에 떨게 만든 범인은요, 다름 아닌 딱 하나의 경제보고서였어요. 그 보고서의 이름은 바로 CPI,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이름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우리 생활비 성적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매일 장 보고 기름 넣고 밥 사 먹는 이 모든 비용이 지난달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나, 이걸 점수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적표가 바로 인플레이션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고요. 바로 이 부분에서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은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이제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겠구나 하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나온 성적표는 뭐였죠? 아니, 인플레이션 여전히 너무 높은데? 라는 아주 차가운 현실이었던 거죠. 이 엄청난 기대와 현실의 차이, 이게 바로 시장의 패닉 버튼을 눌러버린 겁니다. 아니 근데 고작 물가지표 하나 남았다고 어떻게 전 세계 시장이 이렇게까지 흔들릴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투자자들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그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 보죠. 이 한 문장이 당시 시장의 분위기를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이 데이터는 연준이 곧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희망의 찬물을 끼얹었다. 말 그대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이었던 거죠. 투자자들의 머릿속은 정말 순식간에 그리고 아주 논리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고? 이러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긴 글렀네. 계속 높은 금리를 유지하겠구나. 그럼 어떻게 되죠?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굳이 위험하게 주식이나 코인 할 필요 없이 안전한 채권만 사도 수익이 짭짤하겠는데? 그럼 결론은? 오케이, 지금 당장 위험한 기술주랑 암호화폐부터 던지자. 바로 이 생각이 번개처럼 시장 전체에 퍼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위험자산을 내던지고 안전자산으로 몰려가는 대규모 안전자산 선호 현상, 즉 Flight to Safety를 촉발시킨 거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죠. 왜 다른 자산들보다 유독 암호화폐가 이렇게까지 박살이 났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암호화폐는 뭐니 해도 대표적인 고위험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도 1순위 타겟이 된 거고요. 둘째, 요즘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은
기술주, 나스닥이랑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한 몸처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암호화폐 시장 안에만 숨어있던 하락을 몇 배로 키우는 증폭장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시장은 인간의 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로봇들이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연쇄청산, 영어로는 리퀴데이션 캐스케이드라고 불리는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무서운 메커니즘입니다. 비유하자면 산 위에서 작은 눈덩이 하나가 굴러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커지더니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눈사태가 되는 것과 똑같아요. 처음에 작은 가격 하락이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포지션을 자동으로 팔아버리는 자동 청산을 유발하고요. 이 매도 물량이 가격을 더 끌어내립니다. 그럼 더 낮은 가격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자동 청산이 일어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공포의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 모든 혼란이 지나가고 나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됐을까요? 이번 사태는 암호화폐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새로운 현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핵심적인 교훈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제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암호화폐는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 즉 외부 세계와 단절된 외딴 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좋든 싫든 글로벌 거시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다는 게 명백해진 거죠. 특히 이번 사태는 비트코인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예전에는 뭐라 그랬죠?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이다, 안전자산이다, 뭐 이런 이야기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어땠나요?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금리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위험 기술 자산이라는 게 증명됐습니다. 이 인식의 변화, 앞으로 투자 전략을 짤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뭘 지켜와야 할까요? 이제 암호화폐 차트만 뚫어져라 쳐다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첫째,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금리 정책 결정을 봐야 하고요. 둘째, 인플레이션이나 고용 지표 같은 거시경제 데이터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가 주식시장, 특히 나스닥과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이는지 그 상관관계를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을 알려줄 새로운 나침반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암호화폐는 결국 월스트리트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그들의 또 다른 고위험 놀이터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면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진정한 독립자산으로 거듭나는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걸까요? 이번 CPI 쇼크는 암호화폐의 미래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